네, 안녕하세요.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2월 16일자 장 마감되었고요. 2월 15일자죠. 15일자 장 마감되었고요. 오늘 코스피는 3147.00선에 마감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981.97 선에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여주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개인은 역시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해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이끌어 준 걸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조금 많이 들어왔네요. 네. 환율 1100원대 초반대로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미국 USD 달러가 1102.5원, 4.5전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엔화도 떨어졌고, 전체적으로 원화 강세를 보여주네요. 국제 금시세는 떨어졌고, CD 금리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나 보네요. 국고채, 이게 진짜 금리를 올리려는 건 아니겠죠? 회사채도 한번 들썩이긴 했었는데, 3년 만기 국고채도 조금 면밀히 봐서 환율 환율뿐만 아니라 약간 금리에도 조금 좀 관심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업종 상위 먼저 볼게요. 업종 상위 종이와 목재, 디스플레이 패널, 인터넷과 카탈로그 이렇게 나왔네요. 종이 목재는 뭐가 있나요? 깨끗한 나라, 페이퍼 코리아, 한솔 재지. 근데 이거는 100원 떨어졌네요. 전체적으로 영풍 재지가 조금 더 장 상승을 이끈 것 같은데, 투자 주의 이렇게 써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박스대랑 쿠팡 상장. 발빠른 분들이 이미 들어와 계셨군요. 디스플레이 패널.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1,100원이나 올랐네요. 24,850원. 종가 마감을 보여주었는데, 제 예상과는 계속 다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좋네요. 저는 한 만원대로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매수를 했고요. 음, 영업이익은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거 보면,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봤고요. 인터넷과 카탈로그. KTH 요즘 지금 계속 뭐 뜨고 있긴 하던데, 커머스, 소셜 커머스, 막 쿠팡 이런 거 해가지고, KTH랑 KCTC가 뭐 좀 많이 이득을 봤나 봅니다. 단화도 많이 올랐고요. 이 반면에 홈쇼핑, GS 제외하고 홈쇼핑이 조금 마이너스 세를 보여주네요. 인터파크는 근데 올랐어요. 해운도 좀 많이 올랐네. 해운. 우주항공 역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포장재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포장. 아까 포장.
네, 뭐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선 업종 상위순 봤으니까 이제 그 이전에 그 똑같은 그런 순서대로 탑 종목, 그 다음 거래 상위순, 그 다음 상승, 하락 어떤 것들이 좀 주요 제 눈길을 끄는지 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상위순 드디어 인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짜리 곱버스가 드디어 2위로 밀려났네요. 이 아이디라는 데서 뭔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나가고 했나 봅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다 팔고 있죠. 지금 개미만 엄청 몰리는 것 같은데 이대로 만약에 이렇게 진행된다면 개미 털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러면은 또 개미가 패배하는 그런 꼴을 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걱정이 되는 네, 걱정이 되네요. 걱정이 이거 어떤 구설수 어떤 썰에 의존해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니까요. 예,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판단해서 어,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의사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짜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명 고버스라고 하죠. 이하 이제 고버스라고 총칭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차이를 보여주긴 했네요. 근데 천 단위가 아니어서 천 단위 기관은 천 단위를 보여줬고 외인들은 아직 이 정도 100 단위면은 약간 10 단위나 100 단위 정도면 약간 중간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명 이제 곧버스를 이제 조금 탔다라고 하면은 매수했다고 하면은 대략 뭐 장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더 많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 이제 좀 인버스를 이제 매수한다고 하면 장 하락, 만약에 매도한다고 한다면 인버스 매도한다고 한다면 장 상승을 예측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매매량으로 많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네요. 오늘 1개월 순으로 보는 게 적절하겠네요. 이게 ETF 특히 이 레버리지 인버스 2 곱하기 곱버스짜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지고 있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디 뭐 지향성 방향성에 확실하게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묻어두는 게 맞긴 하는데 이게 신이 아닌 이상은 인간인 이상은 이런 거를 딱 완벽하게 캐치해내고 뭔가 예측을 해낼 수 없으니까 뭐 단기적으로 뭐 하루도 안 돼서 팔 때도 있고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길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 뭐 가지고 있다가 팔 수도 있는 거겠죠. 기관이 매도 이 정도 했다는 거는 정말로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기관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관이 4,193억 원을 순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상승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일까요? 이거는 뭐 기관 투자자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레버리지를 한번 볼까요? 기관은 또 많이 샀네요. 역시 매도하고 레버리지 매수해야 완벽한 레버리지가 되죠. 지렛대 효과를 볼 수 있죠. 완벽한. 왜 기관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외인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다에 걸어놓고 순매수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중립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다에 건 거 같은데 뭔가 좀 급하게 팔 게 있었나 봅니다. 아직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애초에 이 ETF 레버리지나라던가 고퍼스 같은 경우에 음, 예수금 예수금을 1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예치금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근데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 같은 경우에 내일 코스피를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외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아직 중립에서 조금 매도 경향을 좀 더 보일 수 있다. 중립에서 조금 약간 매도에 치우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샀지만 내일은 반대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외인 마이너스, 기관 플러스로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출구 전략을 펼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내일은 어떻게 될진 확실하진 않지만 내일도 매도세가 좀 강하지 않을까, 매도세가 조금이라도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슬슬 이제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비투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위험성이라던가 변동성이란 부분에서 조금 위험하게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여서. 그리고 이제 3147, 3150선 가까이 간 건 정말 위대하고 정말 코스피 역사상에서 정말 3000이 넘었다는 것 자체가 예,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 믿어 의심치 않아서 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슬슬 하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때 처음이었나요? 코스피 지금 방송 1일차, 2일차 이럴 때 제가 이때 3000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른다고 했었던, 그때 그 3000대 그 전후로 해가지고 올라간다고 해도 3000에서 뭐 2900에서 뭐 3200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횡보하면서 박스권 이 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과거에도 그 박스권 장세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느낌이 약간 현실화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조금 개인적인 촉입니다만, 예, 그런 느낌을 주네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우하향 천천히 횡보하거나 아니면 푹 떨어지거나 이런 느낌, 불안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네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 같은 경우엔 기관이 아마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기관이 그렇게 한다고 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엔 약간 중립적이지만 매도에 조금 더 강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립이지만요. 기관 같은 경우엔 조금 내일은 그래도 매수하려고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탑 종목에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스가 이게 뭔가요? 특징주, 유가증권, 기업공시, KR모터스,
글로벌 네트워크스. 뭔가 있나 보네요. 매각 관련해서 이제 뭔가 어떤 찌라시가 돌고 있나 봅니다. 서울식품도 계속 뭔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런 것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저 같은 주린이들은 이런 거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좀 잘 모르는 주식보다는 이런 거 좀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다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96,800원까지 갔던 삼성전자가 오늘 3%나 넘게 오르긴 했지만 아직 8만 원 중반대에 지금 좀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JP 모간 들어왔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매도하고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뭐 재무제표 이런 거는 굳이 볼 필요도 없이 훌륭하니까요. 차트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엔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봉이 좀 걸리적거리긴 하네요. 일본 같은 경우에 85,000원까지 다시 회복할 것 같은데, 네, 21선, 이평선 21선 다시 만날 것 같은데 주봉은 그걸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지나봐야 할 것 같고요. 월봉은 뭐 괜찮아 보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에. 삼성 봤고요. 한국전자는 또 어디에요? 이거 뭐 또 상한을 또 쳤네. IFRS 연결재무제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뭔가 좀 뉴스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한데요, 이거. 넘어가고요. HMM 컨테이너 약간 화물 현대상선 아니고 이게 현대상선이었나 봅니다. 과거 해운업. 그래도 흑자로 돌아섰네요. 적자에서 순이익률도 이 정도면 그래도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높네요. 근데 퍼스치도 약간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걸로 보이고요. 주당 순이익 좀 심각하네요. 이거는 과거에 좀 잘 나가긴 했었겠는데, 그렇죠. 과거에 좀 잘 나갔죠. 이때가 좀 모험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때가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모험,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근데 이걸 또 잘 버텨내 가지고 HMM 잘 올라왔네요. HWM, H2M, HMM 하니까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어감이 이상한데. 제지 넘어가고요.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 같은 경우엔 기관이 매수세가 강하네요. 코스닥 한번 볼까요? 기관에 많이 사들였네요. 외인은 중립 포지션이라고 봐도 되고요. 외인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안 보이고요. 중립 포지션이라고 봐도 되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중립 포지션이네요. 보면 그렇게 크게 뭐 크게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여지네요. 다음으로
삼성중공업. 중공업이 이제 슬슬 올라가야지 않나요? 야, 적자가 진짜 대박이다, 이거. 리스크가 이거 좀 투자하신 분들은 좀 리스크에 대해서 좀 염려를 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전 이거 너무 패스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하나 시스템이 많이 올랐네요. CS에서 시세 차익 했고요. 기관은 좀 샀고, 에어택시, 방산기술보호. 이거 좋네. 방산기술. 플라잉카는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들고요. 성장 동력 부각. 퍼 29배. 영업이익도 괜찮아지고 있네요. 순이익률도 뭐 꾸준히 유지는 하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금속. 이번에 상한을 쳤네. 와. 외국인 기관 빠져나갔고요. 조금. 기아차는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외인도 팔고 기관도 파네요. 역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서 패소했죠. 예.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네요. 예. 외인이 조금 더 매수를 했네요. 저가 매수 기회일까요, 이게? 제가 보기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영업이익도 2020년에 그렇게 썩 좋은 편도 아니었고요. 법률 자문 비용도 부가적으로 들 테고요. 한전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유풀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SK네트워크스는 원대 거래량이 이렇게 많죠? 신사업 관련해서 뭔가 좀 소문이 돌고 있나 봅니다. 당기순위, 영업이익, 시총, 외인 지분율. 2019년에 좀 많이 안 좋았나 보네. 2020년은 좀 나아졌으니까요. 2019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뭐 썩 나쁜 가격은 아닌데 그렇게 좋은 가격도 아니네요. LG전자 외인 기관 나갔고요. 조금 미래차 부품 공략 관련해서 뭔가 좀 활로를 깨우려고 하는 것 같네요. 활로를 모색하고 있네요.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만 하면 전기차, 뭐만 하면 차 계속 나오네. 차.
전부 다 죽지 않고 잘 나온 거 보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을 일시적으로 받은 걸로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거래 상위 살펴봤고요. 시총순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시총순으로 시가총액 순으로 아까 삼성 받고 SK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JP 모건 스탠리 들어왔고 웨인 많이 샀네요. 6,000원 올랐고요. 6,000원 올랐고요. 바이든 호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를 수밖에 없죠.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까이 봤을 땐 매수세로 이제 돌아가지 않았나 라고 보이고요. 괜찮네요. LG화학 넘어가고요. 네이버. 네이버도 5%나 올랐네요. 와우. UBS 들어왔고요. 쿠팡발. 근데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 등등 해가지고 한국에선 진짜 덩치가 정말 커가지고 공룡이 물론 이제 과거 이베이에서 뭐 통합했긴 했지만 옥션이랑 지마켓 등등이 원래 좀 그래도 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요즘 네이버 쇼핑 등등 해가지고 네이버 관련해서 아주 무섭게 성장하고 있죠. 충분히 좋습니다. 바이오 넘어가고요. 현대차는 올랐네요. 기안 떨어졌는데 현대는 올랐어요. 모빌리티, 애플카는 이제 조금 애플카 연연할 필요가 없긴 하겠지만 있으면 엄청난 호재죠. 예, 있으면 호재고 웨이는 조금 중립적인 아직 포지션으로 보이고요. 기관도 그렇고 이제 무슨 소식이 한 번 더 들리지 않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약간 아예 그 좀 기세가 꺾여가지고 단기간에 확 오르긴 힘들 걸로 보입니다. 제약 넘어가고요.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2.55%. 퍼센테이지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진짜 10,000원 이상씩 오르는 거 보니까 역시 카카오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골드반에서 매도하고 맥콜이 조금 들어왔고요. 약간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아직 보이고요. 2019년은 단기 손실이었는데 2020년에 순이익으로 바꿨고 순이익률도 꽤나 짭짤하게 냈고요. 평균 치면은 그래도 이익이죠. 물론 이제 파이가 전체적으로 작은 파이에서 이제 11% 추가됐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그렇게 막 정확히 막 10, 이 상태에서 11%다라고 하긴 좀 그러지만 10%뭐 좀 안쪽으로 뭐 그렇게 해서 통계가 나오겠지만 작아진 파이에서 키우긴 쉬우니까요. 그래도 부채 비율도 뭐 좋고요. 차트 봤을 때도 매우 좋습니다. SK 아까 봤고 LG 봤고요. 기아 봤었고 생건 LG 생건 이 주는 좀 이 주식은 너무 비싸. 액면 분할 안 하나요? 노무라에서 들어왔네. 맨 한결 같아 한결 같아. 멋있어 멋있어. SK도 관련해서 이노베이션 관련해가지고 좀 패소한 것이 좀 영향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 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저번이랑 똑같이 해서 24만 6천 원에 종가 마감했네요. LG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핵심 사업 적자 땐 정리한다. 배터리는 핵심 사업이긴 한데 적자면 정리한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희박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요. 그래도 좀 승소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LG 그룹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00원 마이너스에서 종가 마감했네요. 뭔가 급하게 시세 차익해서 뭔가 좀 돈을 빼내야 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담아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로 끝나네요. KB 마이너스, 신한 마이너스. 오늘 전체적으로 은행주가 조금 하락이 좀 많았나 보네요. 신한지주 마이너스 됐고 이 가격도 괜찮긴 한데 조금 더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은행은 이거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관련해서 몸값을 너무 높게 올렸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도 좀 비싸고 KB도 좀 비싸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 비싸네요. 사면 그나마 신한지주? 네, 그 정도 신한 정도? KB도 비싼 것 같아요. SK바이오팜 그때 한 14만원 정도에선 단타하기 할만했는데 15만원을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모리퍼시픽 괜찮고요. 넷마블도 지금 떨어지긴 시작한데 2.54% 떨어졌죠.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KTNG 지금부터 담아두면 딱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S51, LG 디스플레이. S51도 많이 올랐네요. 기름값이 막 올랐던가요? 유가. 두바이 올랐네. 휘발유도 오르고 다 오르고 경유도 오르고. 예, 흑자 전환할 수밖에 없겠죠. 예, 많이 안 다니긴 했는데 과거에 코로나 많이 터졌을 때 많이 안 가긴 했지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으로 봤을 때 가솔린 안 쓰고 휘발유 안 쓰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직은 그래도 경유랑 휘발유가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S5일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화재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CS에서 나가긴 했는데 기관 좀 팔고 외인 좀 사고 보유율이 그렇게 막 썩 많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아직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외인은 샀겠죠? 맨날 샀는데 이게 지금 좀 무서울 정도로 사는 것 같아가지고 보유율은 그렇게 높진 않네요. 팬들이 살고 있나 팬들이? 진짜 하나하나씩 다 긁어모으는 모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네. BTS 관련해서 잘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관련해서 컬래버레이션 하기도 좋고요. 석유 얘는 떨어졌네요. SO일은 올랐는데 얘는 왜 떨어질까? 영업이익 얘도 났는데 고점에 거의 부딪힌 것 같네요. SO일 반면 SO일은 고점이었나요? 아직 올라갈 과거에 올라갔던 상승선이 있다 보니까 이런 차이를 보여준 걸로 보입니다. 과거 시계열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KT 역시 과거 과거라기보다는 KT 역시 미래적으로도 충분히 잘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을 할 줄 알았는데 모건스탠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아, 4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았네요. 그렇다면 2021년에는 조금 2020년과 같은 어떤 실적을 좀 바라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퍼 수치는 진짜 좋은데 이게 2020년 관련해가지고 퍼 수치가 진짜 좋은 거여가지고 2021년 이제 1분기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매출액, 매출 원가는 안 나오겠지만 매출액, 영업이익 뭐 해가지고 순이익률 또 살펴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020년과 같이 좀 어느 정도 매출액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당장 투자해야죠. 60만 원, 60, 70만 원 주식인데 기업은행도 종가 마감했고요. 똑같네요. 유플러스 받고 강원랜드 역시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대한항공 좀 이거 항공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HMM 봤고요. 이마트 좋죠. 이마트 롯데쇼핑 관련해서 조금 오르고 있나 보네요. 쿠팡 관련해서 좀 관련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약간 경쟁업체 그런 느낌이긴 한데 한진칼 칼이 올랐네. 동서 동서식품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뭐 3년, 5년 이렇게 보면 과거 이렇게 높게 올라갔던 적이 있지만 솔직히 좀 비싼 편이죠. 퍼스치는 뭐 무난하고요. 무난하긴 하지만 이거 살 주식에 다른 걸 조금 더 투자해서 하는 편도 괜찮아 보이니까요. GS 상승률 좋습니다. 외인들이 좀 잘 알아보네요 역시. 근데 이게 지금 GS가 조금 정유 관련이잖아요. 뭐 GS25 같은 뭐 리테일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어떤 주식 회사로 해가지고 나온 거니까요. 이 건설이라던가 정유 쪽으로 봐야 하는데 확실히 유가 상승하니까 주식 석유 관련 주식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네요. 제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존비즈 롯데쇼핑 떨어졌네요. 이마트 올랐는데 넌 왜 떨어지니? 롯데가 조금 약간 대체제의 성격 그런 느낌인가 봐요. 롯데그룹 관련해서 푸드가 40만 원을 찍었네.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뭐 많이 올라봤자 뭐 한 37만 원? 기본 한 34만 원 이 정도 선에 머무를 줄 알았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난 네,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거 보니까 칠성은 다시 보합됐고 케미컬 넘어가고요. 롯데쇼핑은 떨어졌어. 하이마트도 떨어지고 이거 하이마트는 계속 떨어지네. 그래도 쇼핑은 조금 올랐는데 조금 올랐었는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봤을 때 상승 추세가 좋긴 한데 조금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그래도 뭐 아직 완벽히 꺾였다라고 하긴 좀 어려운 추세니까요. 주봉 빼고 아직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단기적인 뭐 하락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이마 같은 경우에는 월봉 아직 살아있긴 하고요. 열봉 주봉이 조금 안 좋네요.
살아있긴 하지만 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게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보유율 11%, 과거 9%도 있었던 적이 있고요. 14%도 있었네요. 18%. 근데 이렇게 파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보유를 적게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영업 실적이 마음에 안 든다, 뭐 부채 비율이 높다 등등 해가지고 6%도 있었, 4%도 있었네요. 2014년에. 이 수치가 지금 11.53%인데 이거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좀 알아둬야 할 것 같고요. 하이마트는 조금 들어가지 않았다면 좀 지켜보자, 관망하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롯데 하이마트보단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롯데쇼핑이 조금 그 적자가 좀 나고 있어가지고 롯데쇼핑보다는 차라리 다른데, 뭐 롯데라고 한다면 롯데 제과라던가 아니면 롯데 칠성 이런 데 들어가고요. 롯데그룹 제외하고라고 한다면 그냥 오리온이나 이런 데 깔끔하게 들어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리온도 좀 떨어져가지고, 오리온 홀딩스 말고 오리온이요? 오리온도 이 정도면 뭐 들어갈 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12만원대 한 그쪽 언저리에서 들어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 맨날 생각해서 저도 지금 담아두고 있는 주식이고요. 지금 메인 보유가 41%, 과거 44%도 갔고 그랬네요. 그러면은 메인이 조금 더 들어왔을 때 단기적으로 조금 빼거나 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횡보가 너무 길어가지고 횡보가 진짜 질질 끄네요. 리테일 상승세 좋고요. 지켜보고 있고요. 약간 편의점 쪽이 좀 좋네요. 편의점 쪽이 CJ 오늘 상승 흐름 매우 좋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근데 그래도 언택트 관련 그 수혜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뜨긴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뚜레쥬르라던가 아니면 음, CJ, CGV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좀 타격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메리츠증권 괜찮고요. 한화도 좀 지켜보고 있지만 조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트도 좀 비싼 것 같아요. LS도 비싸고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성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심 이 가격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예. 한 28만 원 선부터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담아놓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것도 제 기억에 횡보가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농심이 망하기 힘드니까요. 칠성 그대로 아까 봤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G상사 UBS에서 나갔고, 국민연금 10.1% 취득 11월 작년. 이때 확 들어왔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괜찮네. 괜찮네. 외인 기관 보유 퍼센테이지 24%. 과거에는 12%, 11%도 있었네요. 14, 15 너무 높네. 이거 언제 확 빠질지 모르는
네,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거는 쳐다보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TY 홀딩스는 또 어디일까요? 여기서 들어본 것 같은데 신규 상장으로. 역시 신규 상장된 주식답게 건설 관련인가 보네요. 좀 오르락 내리락 좀 하는 게 좀 많은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LRG, LIG 영업이익 252% 증가. 영업이익률 좋죠. 예, 좋고 순이익률도 좋고요. 매출액도 늘어나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근데 2017년 비교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성과는 아니네요. EPS 좋아졌고요. 29, 뭐 나쁘진 않고요. 부채 비율이 좀 높네요. 예, 좀 높아서 업종마다 조금씩 업태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어떤 부채 비율 관련해선 말이죠. 쿠코홈시스 지켜보고 있고요. 롯데 관련해서 아까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올랐네요. 진에어는 떨어졌고 대한항공 관련 자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걸로 보입니다. 효성, 한전 기술도 있네요. 한전 기술. 이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전 기술. 과거에 좀 잘 나갔네요. 한전이 좀 배당을 잘 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니고요. 배당 성향은 높은데 시가 배당이 별로 안 되는 걸로 보이네요. 한전 쪽에 차라리 그쪽에 투자하는 편이 더 좋아 보이고요. 나이스. 풀무원 넘어가고요. 둘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행사. 삼행사 한번 볼까요? 원재료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좀 지켜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지금 약간 배꼽 한 가슴 중간 사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유율이 외인 기관 보유율, 외국인 보유율 4% 지금 돼 있었고 5%로 넘어가면은 그때 조금씩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거의 4% 이쪽으로 진행이 되네요. SPC 삼립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좀 가파르네요. 상승세가 BGF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잘 지켜냈네요. 주가 방어. 빙그레 때가 되면 사고 싶은데 생각보다 주가 방어가 좀 잘 되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보증권. SBS는 6% 넘게 올랐네요. 틱톡 관련, 홈플러스 관련해서 약간 뭔가 영향을 주고 받았나 봅니다. 좋은 시너지 효과를 좀 주고 받았나 봅니다. SK증권도 올랐고요. 스카이라이프, KT던가요? 네, KT 스카이라이프. 4분기가 좀 일시적인 부진을 보였나 보네요. 현대차증권, LG 헬로비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홀딩스. 또 상승세가 좀 괜찮네요. 네, 괜찮네요. 대략 이 정도 보면 어느 정도 다 보인 걸로 보이고요. 제가 아는 것 중에서 말이죠. 하락이 뭐 있었나 좀 눈에 보이는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주은행 하락한 거 봤고요. 동서도 하락한 거 아까 봤었죠.
SK 이노베이션은 그때 패소해가지고 해서 좀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SK 네트워크스도 아까 봤었고 동원 진에어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아까 말했었고 팜스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팜스코 SK도 관련 SK 네트워크스 이노베이션 그래서 그 떨어진 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케미컬 이거 화학이니까 넘어가고요. 빅히트도 아까 봤었죠. 네, 봤었고요. 뭐 딱히 볼만한 건 없어 보이네요. 다 살펴봐서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021년 2월 15일자 월요일 장 살펴봤고요. 오늘 해외 증시가 안 열죠. 예, 왜냐면은 그였죠. 워싱턴 탄생일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 탄생일이어서 문은 오늘 닫고요. 프레지던트 데이 해서 닫고 있고요. 이거 잘 그렸다 이거. 이거 잘 찍었다. 효과. 버크셔 해서웨이 잘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오늘 장은 이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아직도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